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까요? 2003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뇌의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 새로움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해마, 전두엽 피질, 그리고 두정엽은 각각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뇌가 안정성, 즉 사전지식 유지와 유연성, 새로운 도전에 적응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게스트와는 약간 결이 다른 저의 지인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팟캐스트를 처음 같이 시작한 둔파님보다 더 오래된 인연이자 개방적인 선비라고 묘사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지닌 저의 지인인 김용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불호는 박한팔자 김용입니다. 왜 박한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좀 팔자 피고 살고 싶은데 좀 많이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의 나날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좀 신기하네요. 평상시에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 아마 김용님이랑 저랑 둘 다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는 팟캐스트 할 때는 좀 더 약간 억텐을 부리는 편이고, 김용님은 오히려 더 힘을 빼시네요, 신기하게. 이제 녹음된 목소리를 다시 듣는 거를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편으로서 네, 괜히 또 텐션 높아가지고 빡 방방 뛰거나 이러면은 괜히 듣기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릴렉스해서 커피 한 잔이랑 같이 녹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정말 땡스럽다. 저희가 최근에 땡땡하다라는 말을 배웠죠. 아, 배웠죠.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 MBTI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게이로서의 성격 테스트 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이제 녹음하는 시기 한 근 일주일간. 그래서 어쩐지 사람들이 되게 스토리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거를 해가지고 나 정말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도 그냥 그것만 보다가 김용님이 야, 님 이거 해보셈이라고 해서 보내가지고 해봤는데 역시나 둘 다 땡스러움이 꽤 많이 나와서 아, 근데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또 이게 이제 우리 운파님이랑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수치 차이만 좀 있고 묘사하는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강탑 같고 음탕한데 다방면에 새님이 똥꼬 발랄한 제대로 놀 줄 아는 게이. 예, 이제 운파님이 제대로 놀 줄 아는 게이고 저는 놀 땐 놀 줄 아는 게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아, 있었죠. 그러네. 예. 그러네요. 일틱 지수는 김용님이 더 높게 나오셨고 저보다 땡 아, 지수는 제가 더 높게 나왔네요. 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둘 다 개방 보수 지수가 비슷하게 나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김용님은 보수 지수가 되게 높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많이 좀 바뀌었죠, 제가. 아하, 맞죠, 좀, 맞죠. 이제 그 변화에 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자부하는데요. 맞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살아보니까, 아니, 굳이 혼자서 이제 뭐 비군이나 수녀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게 됐다. 이 훌륭합니다.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 게스트로 초대를 할 때 게스트끼리의 성격이 최대한 안 겹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 네, 김용님의 캐릭터는 사실 또 다른 의미로 압도적이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누가 봐도 일찍한 편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런 면이 새로운 면이고, 그리고 그 묘하게 섬세하신데 묘하게 약간 한남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맞죠. 그럴지도. 근데 네. 그게 또 셀링 포인트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팟캐스트를 계획했을 때, 나 이제 팟캐스트 할 거예요라는 식으로 주변에 미리 좀 광고 아닌 광고를 몇 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보통 게스트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그 게스트로 염두에 두신 분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고 이제 아, 마지막 멤버는 아니고 사실 지금 한 두 분 정도 더 제가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음, 제 지인 중에 근데 이제 김용님이 어떻게 보면은
남성으로서는 마지막 게스트지 않나. 아, 영광이네요. 남성으로 아,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혹은 이쪽 이제 게이로는 마지막?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새로운 분들이 앞으로 더 게스트로 나오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한 분들은 아니고 일단 네, 그렇게 사전에 미리 얘기하고 저 팟캐스트 하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친구 중에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제 저희의 인연이 사실상 그 처음에 팟캐스트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둔파님보다 더 오래된 인연이죠. 참 징한 아, 인연인데 그런가요? 그럼요. 이제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첫 경험에 대한 오늘의 주제를 첫 경험으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용님이랑 저랑 둘 다 서로 어떻게 보면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첫 경험을 그렇죠. 했었을 때 서로한테 공유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누구를 만났었는지, 그리고 뭐 처음에 뭐 나올 때는 어땠는지, 첫 경험은 진짜 어땠는지 등등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또 요렇게 첫 만남에 이제 또 이런 첫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어 가지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서로 이사하기 전에 완전 맞은편 건물에서 살고 있었던 동네 게이 친구였죠. 아, 그렇죠. 진짜 1 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진짜 한 20 미터? 예, 바로 앞 건물이었었어요. 맞아, 문 열고 한 20발자국? 아니다, 30발자국 정도 걸어가면 서로의 문 앞에 도달할 수 있었죠. 진짜 신기한 게 그 집에 이사 오서 계속 산 지가 한 2 년 3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앞에 운파님 같은 이제 게이가 사는 줄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우연히 어플을 봤는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 근처에 있네 싶어서 연락을 했다가 그렇게 알게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락이 왔을 때 조금 놀랐었던 게 이미 김용님의 존재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다가 연락이 와서 반갑다. 되게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이제 처음에 만났었죠. 그리고 서로의 집 위치를 모르는 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용님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척하려고 괜히 집에서 조금 바로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도 조금 한 블록 더 건너서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밤 산책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맞아요. 서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제 첫 경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어색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중간에 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긴 했지만 그거를 되게 김용님이 잘 받아주셔 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 되었다. 왜냐하면 서로 이름과 나이가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이제 근무하는 형태도 좀 비슷하고 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이제 제 이름을 얘기했을 때 약간 멈칫하던 네.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요. 그 카페 앞에서 네. "아,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 하는 그 표정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서 맞아요. 정말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이름은 몰랐거든요. 이름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김용 님이 연애를 했었을 때도 저 때문에 싸웠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뭐 그랬었던 적이 있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친구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집에 손톱깎이가 없어 가지고 손톱깎이를 빌려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자체가 사실 이제 김용님을 정말 좋아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투심이 많은 친구였었는데 이제 손톱깎이처럼 정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 근처에 사는 게이한테 빌렸다 그러고 그거 돌려준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아하셨었죠. 그리고 저도 좀 철이 없었던 게 이제 첫 연애다 보니 첫 연애는 아니지만 뭐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연애다 보니까 걸스토크처럼 소소한 얘기들을 계속 제가 이제 공유를 했었고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방금 너 걔랑 싸웠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제가. 맞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어 약간 제가 가지고 있던 뭔가 사소한 이야기들 뭔가 특히 남자 관련돼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게스트로 여태까지 초청드렸던 다른 이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지인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 게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용 님이 정말 귀한 창구였죠.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저도 사실상 처음으로 만든 이쪽 친구가 운파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네, 맞아요, 좀 맞아요.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에 뭐 딱히 연애할 거 아니면 이쪽 사람을 왜 만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이게 희한하게 인연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서로 재미난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간간히 연락하며 그쵸. 이제 팟캐스트 녹음도 같이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예요. 사실 저희 집 보일러 고장 났을 때도 아, 그렇죠. 신세를 졌었고 와 진짜 그때 정말 아찔했는데 정말 감사했죠.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각자 타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이제 심심할 때 "야 얼굴이나 보자."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뭐 잘 지내는지 근황 체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그리고 제가 김용님을 가장 많이 찾았을 때가 보통 연애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가장 연락을 많이 해요. 아, 그때도 있지만은 이제 연애를 처음에 이제 연애의 그 감정을 키워나가는 뭐 썸을 탄다던가 이렇게 이제 막 기분이 그쵸. 몽글몽글해질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또 연애를 시작을 하는구나. 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위로가 되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의 소중한 친구 김용 씨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첫 경험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경험들, 특히 이쪽 관련된 경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미 나눴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같이 얘기하면 참 재밌겠다. 그리고 김용 님을 게스트로 모셨을 때 첫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김용님 자체가 첫 경험을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아무래도 그런 편인 건 맞는데 남들하고 비교해서 늦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 약간 좀 사교적인 부분에서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좀 늦은 게 많죠. 예, 옛날에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뭐 "연애할 거 아니면 친구는 안 둔다." 약간 요런 바이브로 살았었고 그 게이 문화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은둔 그 자체셨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뭐 클럽을 간다거나 오프라인 모임을 간다거나 어떻게 보면 늦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를 서로 알게 된 이후로 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봤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골라 보았습니다. 네. 첫 경험 얘기를 하면서 첫 경험하면 첫 섹스죠. 네. 첫 경험. 예. 네. 그래서 김용 님의 첫 섹스는 어떠셨나요? 여자랑 했나요? 남자랑 했나요? 저는 일단 여자랑은 아직까지 총각입니다, 저는. 퓨어 버진. 네네. 아직 총각이고 첫 네. 이제 제 첫 경험은 제가 21살 때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외국이다 보니까 좀 이제 해방감을 느꼈던 게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쵸. 이제 처음으로 어플을 깔아 가지고 어플에 내 사진을 걸어 놓고 사람을 이제 만나보기 시작을 한 게 시작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이제 훈훈하신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약간 그때 제가 네. 느끼기에는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생겼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가 있던 동네에 사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까지 가 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여행 겸 가서 만났어 가지고 이제 그분이 집으로 초대를 해 가지고 첫 경험을 가지게 되었죠. 이 첫 경험이라는 게 사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다양한 이제 매체를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매체에서 아주 자극적이고 이제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과 별개로 제 첫 경험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좀 상스러워 가지고 저는 좀 완곡한 어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제 몸풀기가 있고 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몸풀기 때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음흠. 그때 기분이 좋았다. 이게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본 게임이 시작이 되니까 이 굉장히 이제 인내, 네. 인내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분은 사실 제가 뭐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경험이 있는지 유무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분이시니까 그쵸. 뭐 그분은 이제 그분 스타일대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분이 중간에 멈추셨어요. 멈추셔 가지고 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되게 네, 스윗하다.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제 감사했는데 저의 이제 첫 경험은 그렇게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이제 팡팡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고 '아 이게 뭘까? 남들은 다 이러고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누가 혹시 뭐 이쪽에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성향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첫 경험이 되게 강렬했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 누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저는 아 비속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기는 하죠. 사실 첫 경험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걸 잘 모르고 아무리 매체를 통해서 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 지식적인 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자극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교육을 통해서 배우질 않잖아요, 애널 섹스하는 방법에 아 대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서 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섹스에 대해서 처음 만나서 막 이렇게 막 첫 경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김용님의 그 이상향? 어떻게 보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약간 외국인 좋아한다고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외국인을 되게 좋아했었다가 외국인 그러니까 약간 코카시안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지금은 네. 다시 뭐 예 다시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죠. 했는데 약간 수염이 있으신 분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죠. 수염이 있고 약간 선이 선명하신 분. 일본 야동 배우처럼 생긴 사람. 예. 정확합니다 그게. 일본 야동 배우 같은 분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던 게 그래서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서양인들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 야동 배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 예. 근데 그게 언제예요? 저는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운파님 처음 만났을 때도 약간 그런 이제 성향은 예 있었는데. 성향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1살 때 처음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 가지고 네. 이제 뭐 매체도 이제 그런 서양분이 나오시는 걸 보고 음음. 또 경험도 그런 서양분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외모를 한 동양 사람하고 이제 내가 같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그럴 나서 수 있겠다. 음. 군대를 간 다음에 군대 가 가지고 사실 별 도리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네. 아무래도 백인보다는 동양인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 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뭐 딱히 '동양인이랑 연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운파님도 알게 되고 또 이쪽 생활도 쪼끔씩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연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동양의 맛도 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렇죠. 네. '동양의 멋과 맛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워가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서양인을 좀 더 좋아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이 대부분 다 서양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일본 거는 좀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극이 좀 덜하죠. 쪼끔 더 이제 '도파민을 찾는다.' 이러면은 이제 서양 음음.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첫 경험은 김용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태어나서 처음 어떻게 보면
성교, 국왕 성교도 저는 어쨌든 첫 섹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그런 남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상대방의 사정과 나의 사정까지 경험했었던 첫 경험은 미국에서 했었어요. 저도 해외에서 했었는데 그때 학생일 때 저는 24살 때였습니다. 좀 늦었어요. 제 24살 때 제가 왜냐하면 제가 부정기가 좀 길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을 하다가 해외를 한 달 동안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교환학생 같은 짧은 교환학생 같은 제도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때 어플을 처음 깔고 남자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같이 간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갔던 친구가 있어서 같이 그 에어비앤비로 룸을 쉐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 집에 찾아가긴 무서운 거죠. 애초에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다들 엄청 큰 단독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 대학가 자체가 살짝 시골에 있는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학생들밖에 없었고,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뭔가 진짜 완전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는데, 그런 집이다 보니까 음. 이제 상대방의 집에 가는 게 좀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월마트 앞 주차장에서 보자 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그분이 차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얼굴 보자, 얘기하자 차에서. 그때 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갔던 룸메한테 친구한테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산책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서 나 그냥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했더니 그냥 뭐 갔다 와라 해가지고 밖에 아, 나가가지고 월마트까지 한 2km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밤에 걸어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차가 딱 한 대밖에 주차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에서 그렇게 키스를 하고 네, 물고 빨고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음파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크게 공감하는 게 처음으로 누굴 만나려고 가는 그거 자체가 설렘 반 두려움 반인 것 같아요. 맞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생각이긴 하지만 맞아, 그래도 아직까지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긴 하는데 어찌되건 이제 처음 누구를 만날 때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내 거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 나 연락 안 되면 찾아줘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 월마트 밤에 월마트 2km를 걸어서 갔다고 하는 그 말에 되게 웃음이 났습니다. 와, 그때 얼마 속으로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했겠어요. 이게 약간 흥분도 되거든요. 어쨌든 남자를 만난다, 처음으로 만난다, 큰맘 먹고 나와서 왜냐면 나오기 전에 샤워 싹 하고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샤워 싹 그래서 해야죠.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샤워할 때는 살짝 흥분됐다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맞아요. 약간 겁에 질리기 시작해서 아, 이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친구한테 굳이 나 산책 나갔다 올게라고 얘기했던 것도 산책 나갔다가 만약에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아, 맞아요. 찾아달라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저희가. 두려움과 맞서며. 무서워해야 되는 것도 맞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특히 모르는 사람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첫 만남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제대로 방어해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사람 한두 번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죠. 그 익숙한 장소에서 뭐 가능하면 만나려고 하죠. 서로가 익숙한 장소. 그렇죠. 어디겠습니까? 예. 맞아요. 종로 아니면 이태원이죠. 저는 신림은 잘 아, 몰라가지고. 전 태 생각했는데 그게 아, 아니었군요. 모텔은 좀, 아직까지는, 네, 네, 뭐 아무튼 네, 그렇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장소들이 어느 정도 좀 생기고 나만의 바운드가 좀 생기면 그 나만의 그 반경 안에서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일단 만날 수 있으면 이게 덜컥 만나는 경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되게 젠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민트향 껌을 씹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숙련되신 분이었던 거죠. 아, 예, 예.
그런 이제 냄새 날 수 있는 거를 다 사전에 차단하고 그 차를 네네. 타고 오셨는데 뒤에 따뜻한 물수건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아, 철두철미하신 분이시네요. 정말 센스 있으신 분이었고 젠틀한 분이셨는데 이제 문제는 차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버벅거려서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까지 썩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배려가 좀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경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첫 경험 생각하면은 그 민트 향이 좀 생각나고 전반적으로 좀 기분 좋은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첫 경험 생각하면은 이제 그분이 hummus를 주셨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후무스 너무 맛있죠. 그래서 뭔가 뭐 hummus를 자주 먹을 일은 없지만 hummus를 보면은 아, 그때 봤던 그분이 떠올라요. 아무튼 이제 그랬던 첫 경험 썰이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첫 경험을 하게 되면은 첫 연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김용님 같은 경우는 첫 연애가 언제였었고 어떻게 했었는지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첫 연애는 굉장히 좀 사연이 긴데, 복복한 김용님의 예, 연애. 사연이 굉장히 긴데 음파님이랑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또 되어 있죠. 저랑요. 네, 27살에 이제 고향을 등지고 서울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서울은 아니고 사실 경기도긴 한데 경기도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만났던 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완전 처음으로. 처음으로 만났던 분이 네. 있는데 그분이 너무 괜찮았었어요. 그때 당시 제 눈에는 그분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가지고 예. 그분을, 네, 홀라당 아주 그냥 빠졌다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이제 네네. 그분이 거절을 하셨죠. 음, 거절을 하셔 가지고 되게 속으로 이제 슬프고 막 첫 거절이잖아, 첫 거절. 가득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만나게 된 분 중에서 저에게 아, 좋다고 호감을 표시한 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배운 게 전부다 보니까, 네. 그래 뭐 나한테 잘해주면은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 사람이랑 이어지지도 못했는데 한번 만나나 보자. 야, 이런 반반 심리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반발 심리로 그 사람을 만났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음, 그 친구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랑 음, 동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꽤 멀리 살았었죠. 꽤 멀리 음, 살았는데 그때가 이제 딱 그 코로나 시기였어 가지고 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점점 막 심해지고, 엄격해져 갈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만나게 됐어 가지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뭘 하고 싶 이제 다 계획을 해 놨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차라리 그러면은 호캉스라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예약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막 제가 있었던 동네에 확진자가 막 폭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고. 9시 까지 이제 영업 제한, 뭐 9시 까지 뭐 이런 음, 게 있었어 가지고 그 친구가 막 "아, 우리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결국 그런 것도 취소를 하고 못 만난 지 이제 한 2 주, 3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짜증이 쌓여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서로서로 이제 짜증만 내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만남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가지고 제가 흔쾌히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딱히 막 그렇게 오래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들고, 예. 그리고 뭐 아, 쌍방으로 호감을 느껴서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 연애다운 연애는 그분 만나고 나서 한 1년 뒤쯤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바쁜 때였었어요, 그때가. 음, 그럴 수 있죠. 그래 하필 또 가지고, 연애가 찾아왔을 때.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한테, 사실 제가 한 달 뒤면은 제가 제 인생에서 이런 이제 제 이벤트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그
분에게 제가 물어봤었고, 그분이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만날 수 있어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가 이제 어떻게 할지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멋있다. 그날로 이제 1일이 되었었죠. 1일이 되었었는데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만, 만나면은 이제 잠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자충수였었는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좀 염증을 느끼셨다고 해야 되나 뭐 정확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음, 아무튼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이제 막 힘든 시간에 저한테 이별을 통보했었죠. 음, 그래서 그때 나는 지금 너가 이렇게 바쁠 때인데 그냥 너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힘든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나도 그냥 거기에 이제 묻어간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나도 그냥 뭐 처지당하는 인연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게 돼서 제가 군대에서도 안 울었고 아무 데서 제가 그 뒤로 운 적이 없는데 네. 그때는 제가 울었었어요.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만났었는데 아는 척을 안 하고 홀라당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 정리가 완전히 됐죠. 아, 되게 그 만남이 감사하네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살짝 헤어졌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애절하게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스스로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히 그분에 대한 미련은 뭐 네. 남아있지는 않은 편이고 뭐 그냥 잘 음, 되었으면 음. 좋겠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건너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첫 연애와 첫 사랑이 있었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완전 첫 연애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고 첫사랑 얘기는 그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 얘기는 근데 맞아요. 첫사랑 얘기는 한 적 있었죠. 예. 맞아요. 왜냐면 그 사실 시기상으로 첫사랑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헤어지고 마음 정리가 된 그 즈음에 저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제 맞아요. 인생이 찾아온 그 큰 이벤트가 사실 장기 여행이었었는데 장기 여행 갔다 네. 오고 나서 한 2달 정도 되어 가지고 처음 이제 운파님을 만나게 되어 가지고 그때 막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기대감에 부풀어서 살다가 이렇게 그 부푼 이제 기대감을 한 방에 이제 날려주셨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또 이렇게 이제 재밌는 우정을 맞아요. 쌓을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되게 다사다난했었다. 그리고 저의 첫 연애는 네. 제가 아는 운파님의 첫 연애는 혹시 네, 그 사람이에요. 네.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혹시 여기서 썰 푼 적 있나요? 썰 그러니까 제가 첫사랑에 빠진 썰은 푼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렇군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있었어요.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썰도 있어요. 그 앞뒤는 있는데 중간이 없구만. 맞아요. 그 중간이 없어요. 그쵸.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사실 그 김용님이 저의 첫 연애를 알 수밖에 없는 게 김용님과 저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연애 상대거든요. 네, 하마터면 저희가 동서 사이가 될 뻔했었죠. 예, 근데 동서 사이가 되지는 맞아요, 않았고 맞아요. 그냥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서로를 연결해 준 중간 커넥터가 있었다 했는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김용 씨가 저의 그 어떻게 보면 전 애인이시죠. 전 애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친구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뒷담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고 이제 그 친구가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에둘러서 거절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맺을 때 그 친구가 정말 호감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님한테 이제 이런 이제 김용님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거절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친구의 언어를 좀 해석해서 얘기해 줬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와의 연애는 이제 첫사랑, 첫눈에 제가 그 친구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3개월 정도 연애를 했었죠.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뜨겁게 같이 사랑을 했었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던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죠. 이제 그 이후가 정말 처참하고 슬프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미저리 같은 인생을 좀 살았었는데, 1년 동안. 아, 근데 뭐 좋은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 그런 음, 이벤트 때문에 또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많이 단단해졌죠. 이제 그 친구가 저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놨죠. 아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운파님의 이별 정도면은 사실 뭐 진짜 순한 맛 중에 순한 맛이고 생긴 게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냥 매콤하게 아주 그냥 인생을 배워가지고 이게 웬만한 네. 거에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평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아하, 이제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럴 수 아, 있지 하고 네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또 운파님이 저에 대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종로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좋아서 헬렐레 하나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이제 김용 씨가 정말 인내심이 정말 뛰어나세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진짜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정도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하지만 김용 님이 좋아하니까 상대방을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주 길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 길고 유구하고 아 모르겠어요. 사실 저였으면은 지긋지긋해 하시죠,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분의 얘기거든요. 일단 그분의 외모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애초에 그리고 김용 씨를 친구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김용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니까 와 이제 나였으면은 진즉에 마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자기 각자 마음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이제 저를 종로에서 기다리게 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약속을 잡으면 3시간을 기다리게 아니, 한대요. 근데 뭐, 일단, 여러 이제 해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니요, 그거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지. 아니, 애초에 예, 뭐 아무튼 아무튼, 알겠어요. 예, 네, 그래요. 너무 또 그분이 쓰레기처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쓰레기는 맞아요. 뭐 약속 시간에 제때 도착한 적 한 번도 없기는 해. 그렇죠. 최소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그치만, 근데 그걸 되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는 게 저는 뭐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 예, 그치만 또 그분이 이제 저를 종로와 이태원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이끌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맞죠. 그러면 처음 경험했었던 어떻게 보면 클럽과 종로, 게이 술집과 게이 클럽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일단 종로나 이태원에 이쪽 관련한 이제 바나 클럽이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네. 단톡방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좀 은둔이기도 했었고 또 막연히 좀 이렇게 문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가지고 딱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맞아. 사실 실제로 사실 저도 그랬고 실제로 가보기 전까지는 뭔가 약간 유흥업소다 예, 보니까 그렇죠. 되게 좀 문란하고 음지고 어둡고 그리고 살짝 그냥 우리가 가기에 좀 위험한 공간? 약간 이런 인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죠. 사실 뭐 20대 초중반이면은 애기인데 예, 그럼요. 뭘 알겠어. 그래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가 근데 너무너무 진짜 심심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네. 이제 할 게 없어 가지고 너무 심심한데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단톡방에 이제 사람들이 아 집 근처에서 이쪽 바에 가서 같이 술 번개라고 하죠. 이제 술 같이 마시는 모임. 예. 그렇죠. 술 번개를 음. 한다고 해서 저는 처음으로 나가게 됐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입장을 하는데 사람들 시선이 한번 이제 나한테 몰렸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 느낌을 처음 느꼈어 저 가지고. 위아래로 스캔을 예. 하죠. 네, 위아래로 쓱 훑죠. 예.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편을 했었고, 네.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떨결에 나오게 됐는데 약속 장소를 잡는데 아무래도 종로가 편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네. 상대방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익숙하게 저 아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이제 따라갔는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 가지고 바에 들어가는데 그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한 테이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네. 술을 마시면서 뭐야 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 가지고 아이고야. 처음으로 이제 '아 이곳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쵸. 그때 이제 제가 그분께 굉장히 조심하게 혹시 이 집 술집이 그렇고 그런 술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종로로 이제 그때 처음 발을 들이게 됐고, 처음에 이제 종로 나갔을 때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1대1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모임이 있어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주제에 제가 낄 수가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대화 음. 주제가 보통 이제 뭐 "이쪽에서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거기는 어떻더라. 여기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경험이 아예 없다시피 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별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런 곳에서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정말 가십거리만 소비하는데 어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그렇죠. 나는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싫었는데, 근데 다니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썰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또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종로에서 만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맛이 있죠. 종로만의 맛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주 가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리도 좀 익혀 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흔해지고. 우리 나와바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 네. 클럽도 많고 뭐 이제 이쪽 클럽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워낙 또 많이 들었어 가지고 '한번 궁금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번 이제 술을 마시고 그때가 막 같이 마시던 분이 이 차에서 술을 마시고 같이 이태원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태원을 처음 갔는데, 그때 처음 갔었던 클럽이 지금은 사라진 왕이라는 클럽, 네. 그 왕이라는 클럽에 제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별천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무대에서 또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구경하는 것만으로 재밌죠. 그래 가지고 처음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예 거기 이제 맛들려 가지고 '누구 같이 갈 사람이 없나.' 막 이렇게 이제 막 찾아보다가, 그때쯤에 저랑 같이 나가게 됐죠. 그때쯤에 이제 같이 운파님이랑 같이 맞들려 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뭐 이게 제 종로와 이제 이태원의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뭐 지금은 편안한 음음. 재미를 느끼는 그런 맞아요. 곳이 이제 이태원이자 종로가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사실 김용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굳이 그냥 술을 마시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사람 구경하는 거 아닌 이상 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계속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공간에 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술집 같은 데서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이쪽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아 근데 내 남자친구가" 아니면 "야 내가 남자 만났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정신없이 막 얘기에 빠져 가지고 주변 사람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느 순간 이제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차차.'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곳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성별을 지칭하는 이런 단어를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내 애인이 맞아요.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약간 조금 불편함을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갔을 때 나랑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아까 그리고 얘기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게 그럼 종로랑 이태원을 처음 데리고 나갔던 분이 다 같은 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태원에 나가게 됐을 때에 같이 노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아, 저도 뭐, 예. 그때 신나게, 너무 신나게 놀았죠. 지금은 그렇게 못 놀긴 하지만, 뭐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맞아. 근데 또 이제 또 우리 같이 또 가면 그때처럼 놀지 않을까요? 아닌가? 체력이 딸리려나? 체력이 딸린다기보다는, 체력도 어느 정도 있긴 할 것 같고, 서로서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게 참 아쉽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예,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김용님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종로랑 이태원에 처음 나가게 된 게 특히 클럽에 처음 가게 된 게 그 첫 연애 첫 연애 대상자가 저를 리드해줘서 가게 됐었거든요. 아, 아니구나. 클럽은 그렇게 해서 처음 갔었고 종로는 제가 이쪽에 처음 나왔을 때 일부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났었어요.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쪽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쪽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합창단 공연이라든지 음. 아니면 종로라는 공간 자체를 저를 처음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그분이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분한테 이제 팟캐스트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가끔씩 저한테 뭐 잘 듣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리액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쪽 세상을 아예 모를 때 좀 많은 거를 간접 체험하면서 많이 전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종로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만 들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아마 그때 같이 그 이쪽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갔다가 종로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건전하네요.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클럽은 이제 저 첫 애인이랑 같이 갔죠. 첫 애인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되게 약하고 술을 많이 못하는 친구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이쪽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은 친구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의 리드에 따라서 갔었는데 사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게 놀았다. 정말 재밌게 노는 법을 몰랐었다. 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김용님이랑 클럽 가서 놀기 시작했을 때가 본격적인 그 클럽의 문화에 제대로 젖어드는 순간이지 않았나.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같이 이제 놀러 다니면서 좀 더 이렇게 입장은 어떻게 하며, 몇 시부터가 피크며, 이런 거에 맞아요.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서로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했죠. 그때 한창 열심히 했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클럽이랑 종로를 처음 가게 됐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실 때 종로 가서 마시는 걸 그렇게까지 썩 달가워하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김용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이쪽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요새는 사실 좀 그게 좀 덜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보다는.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캔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서 이쪽 술집 같은 경우에 벽을 바라보고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벽 위에 보통 거울을 달아 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술집들이 몇몇 개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스캔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선들이 좀 불편해서 잘 안 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왕 술 마실 거면 이제는 그냥 보통 다 자취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그냥 제대로 술을 마시죠. 맞아요. 예, 그냥 종로는 진짜 약간 음. 대화를 곁들인 사교 공간 같은 맞아요. 느낌인 것 같고, 뭐 술을 마시려면은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맞아요, 편하게 맞아요. 마셔도 되고, 뭐. 술 마실 곳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뭔가 각자 술을 마시는 문화가 좀 더 성행하면서 그 문화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술 마신다 하면 종로에 모여서 마시자가 됐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그게 좀 와해되면서 각자 집에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적거나 프라이빗한 술집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성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와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김용님께서 이제 이쪽 업소가 있다는 걸 단톡방 사람들의 언급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주셨는데, 단톡방이 뭔가요? 단톡방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쪽 사람들이 음, 참여하는 오픈 카톡방이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대화도 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뭐 네.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네네. 가지고 뭐 사교적인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럼 보통 그런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위주, 아니면 나이 위주, 아니면 취미 위주 같은 거를 그 다른 쪽 도시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도시 사이트도 있고 네. 또 오히려 검색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 단톡방 키워드를 검색해서. 네네. 그래서 아마 유입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아무래도 또 그냥 친목, 도모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게임이나 혹은 네. 등산 이런 것도 있고 운동, 네. 음. 헬스 이런 취미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음. 좀 '아 이 사람은 나랑 좀 결이 맞네.' 혹은 뭐 '나랑 좀 생각이 맞다. 재밌다.' 이러면은 이제 단톡방에 좀 오래 있으면서 또 음. 그렇게 해서 또 쪼끔씩 이렇게 발을 넓혀 나가는 게 뭐 이쪽 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비슷비슷한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쵸. 어쨌든 사교 문화다. 예 그런 사교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사실 제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제 영어 회화 모임은 나가 봤었는데 단톡 모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항상 김용님한테 좀 전달해서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 단톡방이 유지되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애초에 그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거를 서로 잘 관리해 나가면서 그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그 안에서 서로 친목을 쌓는다는 행위 자체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쪼금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운영하시는 분이. 또 좀 사례 분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결단력도 네. 필요한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은 '아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나는 단톡방 방장은 못할 것 거의 같아요. 예. 구성원으로서만 잘 역할해 주시는 것도 방장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일 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행이고 뭐 네네. 단톡방을 처음 들어갔었던 게 제가 이제 네. 키 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오. 그때 당시에 키 큰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 스스로도 이제 작은 편은 아니기 이제 때문에 평균 이상이죠.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단톡방은 이제 지금은 아예 없어진 지 오래된 단톡방이어 가지고 이제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소수의 잘생기신 분이 있었고 그분들 위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들이 약간 여왕벌 같은 느낌이었나요? 그렇죠. 여왕벌이면서 또 메인 세력이었다. 예 메인 세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실세였다. 예 실세. 예 그분들이 이제 실세였던 거죠. 그 한 40 명, 50명 이렇게 있었던 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 방에 이제 일원이었었던 분이 있었고 그럴 수도 그거에 대해서 있죠. 이제 뭐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굉장히 미성숙하기도 했었고 그쵸.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네네 이쪽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때 제가 입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아 되게 소수의 잘생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운영되는 단톡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방장이나 이렇게 좀 중력이신 분들이 "아 저희는 이분이랑" 그러니까 그 잘생긴 분이랑 "아 네. 저희는 이 형이랑 같이 좀 더 놀다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분들을 다 보냈었어요. 와,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 진짜 영양가 없다.' 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잘생긴 사람이랑 놀고 싶으니까 그쵸. 이제 약간 미련이 좀 많았었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몇 개의 단톡방을 이렇게 이제 몸을 담았었는데 뭐 단톡방이 사실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고
오프라인 모임도 뭐 처음에는 사실 설렘 반, 기대 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면은 굉장히 재밌게 뭐 편안하게 잘 놀다가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대화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앉아만 네. 있다가 술만 마시고 건배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왔었죠.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막 겐세이와 쿠세 이런 말씀은 안 되긴 하지만은 뭐 견제와 이제 뭐 눈치를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았다가 지금은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재밌어라고 그렇게 먼저 장난을 거는 거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거는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약간 뭐 술번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오프라인에서 뭐 언제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 봐요 했을 때 알게 되는 그런 나가게 되는 모임을 네네.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거죠? 있고 뭐 주기적으로 이제 가지게 되는 모임 같은 거. 뭐 네.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되게 다양하게 그쵸. 이제 뭐 건전하게 즐길 거리를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네.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막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쪽 모임이라 해 가지고 되게 불건전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임을 가지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한 번도 없 그리고 사실 뭐 나가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 꽤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많고. 평범한 사람이 사실 훨씬 많죠. 맞아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남기 때문에 애초에 그 온라인 모임에서 서로 좀 결이 잘 맞으면 오프라인에서도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대화를 좀 하다 보면 뭐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이제 조금씩 차츰차츰 또 발을 넓혀 가는 거고요.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제 좀 외로움도 좀 사라지고 뭐 그런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뭐 종로를 나갔을 때 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사람도 좀 생기고. 아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아 아는 그래요?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나 제법 벅차진 걸지도?'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아니 뭐 벅차다기보다는 익숙해진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약간 눈치만 보이고 얘기에 낄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이쪽 사람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의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변잡기적인 농담 따먹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유행하는 뭐 아이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잘생긴 남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 드라마 대사를 서로 밈화해서 되게 서로 티키타카 이렇게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장난들로 대화들이 좀 초반에 특히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친하지 않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밈들이나 그런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죠. 맞아요. 또 워낙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나 밈 같은 게 아무래도 도파민하고 좀 연결이 된 게 많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다른 애들이 보는 드라마를 보지 뭐 드라마 주제가 불륜이다 혹은 막장 드라마 이런 거를 보지는 잘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네네. 뭐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유독 이런 문화가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소비가 되는 느낌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좀 '이거 도대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알게 되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알아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몰 토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아 네네.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뭐 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뭐 등등. "어디서 오셨어요?" 상상만 해도 벌써 아찔해. 벌써 낯설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시작하는 게 있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단톡방 모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술번개나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좀 신기하게 다가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그 영어 회화 모임이 처음 오프라인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취미 생활로 도시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공고 글을 보고 알게 됐었는데
이제 그 영어 회화 모임에 대한 존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플로 통해서 이제 뭐 알게 된 사람들 중에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를 나가게 된 게 사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영어를 좀 잘 익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어플로 만났던 데이트했던 상대방이 영어 회화 모임을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기 혼자 나가기 좀 무서우니까 같이 나가달라 해서 같이 나갔다가 음. 그 친구 한 두 번 나가고 안 나가고 제가 거기에 남게 된 거죠. 아. 그 어떻게 가게 되는지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예, 제가 그냥 거기에 남게 돼서 거기에 좀 또아리를 틀었었다, 잠깐. 요새는 다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바빠져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보통 모임을 가지고 나면 그 뒤에 뒤풀이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보통 가져요. 뭐 운동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모임들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쪽 모임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회인 동호회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 모임 같은 경우에 특징이 보통 종로나 좀 모이기 편한 신림이나 이런 데서 주로 모이고 이제 그리고 이쪽 술집을 주로 많이 가게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모임에 좀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좀 걱정했던 게 그런 모임에 가면 기싸움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좀 눈치를 준다거나 아. 약간 있죠, 원래 있죠. 자리를 꿰차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신입을 견제한다거나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듣기도 했고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모임들 보통 동물의 왕국이다 그 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건너서 듣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사실 다 모임 바이 모임이고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귀 속에 들려오는 거지. 정말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되게 건전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끼리 정말 취미 생활을 통해서 모이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얘기가 나돌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모르는 건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갔었던 모임은 그런 모임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모임 끝나고 그냥 건전하게 약간 커피 타임 가지듯이 그냥 오늘 뭐 영어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는 어땠는지 사실 영어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는 모임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건설적인 이야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하고 또 그 안에서 되게 사람들이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저랑 더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또 좀 더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도 맞아요. 하고. 아무래도 또 네. 단톡방이나 이런 모임 이쪽 오프라인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자만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만추가 가능하죠. 나랑 대화 주제나 이런 게 잘 맞는 분이라든가 맞아요. 혹은 좀 가치관이 잘 맞는 분인 것 같다. 이러면은 또 그게 이제 또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맞아요, 이제 또 맞아요. 편안하게 서로 이제 서로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이제 이쪽 오프라인 모임의 아주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신입 헌터가 꼭 모임에 한 명씩 있거든요. 한두 명씩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모임에 일단 가게 되면 못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죠. 또 어디서 또 이제 스카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스카웃이 들어와요? 어떻게 스카웃이 들어와요? 네. 스카웃은 이제 이 단톡방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뭐 어떠한 이유로 나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본인 스스로 끼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단톡방을 만들어요. 단톡방을 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 분들을 이제 꼬시는 거지. "아 나도 단톡방 만들었는데 네. 한번 같이 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이제 스카웃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홀랑홀랑 이렇게 빼가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제 이렇게 연락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은 개인적인 침묵 자체를 아예 막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모임도 어쨌든 있고. 그 모임의 목적성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개인적인 침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다 아름아름 서로 만나긴 하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모임 활동을 할 때 대놓고 개인의 친분을 가시하면 안 된다라는 룰을 정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좀 방장이나 뭐 그 구성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모임의 이런 방향성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김용님, 저의 친구인 김용님과 함께 우리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썰을 풀면서 이제 처음 했던 첫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처음 맺었던 관계, 연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나 아니면 이쪽 클럽이나 종로 첫 경험이 어땠는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어떻게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김용님? 일단 제가 좀 비염이 있어 가지고 녹음이 잘 되고 있지 네, 않나 약간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기는 한데 뭐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워낙에 또 달변가시니까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 네. 좋아하고 하니까 워낙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 김용 씨랑 전화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죠. 예. 사실 그래서 서로 연락이 없을 때가 인생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다. 예.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인생에 뭔가 굴곡이 있을 때. 예, 맞아요. 예. 뭐 이슈가 있다거나 혹은 음, 좀 고민이 있다거나 뭐 등등.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안 찾게 됐을 때가 사실 서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인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게 또 어느 정도 팟캐스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존댓말을 하긴 하지만 뭔가 통화하는 느낌도 들고 아, 그랬어요. 네네. 예, 뭐 근황 물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실시간으로 거의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뭐 딱히 저거는 없긴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제가 초대한 것에 대해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야기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예. 다음번에도 또 예,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다음에 짝사랑 전문가 김용 씨 모시고 짝사랑 얘기 해봐야죠. 아, 할 말이 많습니다, 아주. 예. 어떻게 저는 좋아요, 맞아요. 3시간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사람을 기다렸냐 등등. 그래서 이 에피소드 좀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만 듣는데 스트레스가 벌써 지금 관자놀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곧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는 매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월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스트 분과 함께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저는 박한팔자 김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